안녕하세요. 남성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게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찾아오면서 얇은 티셔츠를 입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여유증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은 커뮤니티나 많은 이제 사이트에서도 이게 내 모습이 진짜 여유증이 맞는지 그런 문의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유증 같은 경우는 먼저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비만율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성 중 3분 중에 1명이 여유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여자처럼 가슴이 많이 나와야지 여유증이 아니라 유두, 유륜, 복합체 아래에 유선 조직이 정상 조직보다 좀 커져 있을 경우는 대부분 여유증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단계도 사이먼 등급에 의하면 가장 낮은 1단계부터 2A 단계, 2B 단계, 3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통 여유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음파 기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보통 임상적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편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내 유두유륜 복합체가 있는 부분을 만졌을 때 이제 밤톨 정도 크기의 멍울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또 그 부위에 이제 유두유륜 자체가 이렇게 원판이 커져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증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 유두유륜 복합체 아래에 우리 젖샘 조직, 유선 조직이 2cm, 3cm 정도 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 같은 경우 단순히 유선 조직만 제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총 2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가슴의 체지방을 낮출 수 있는 지방 흡입을 우선 하고 충분히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선 조직을 외과적인 절제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수술하는 이유는 여유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혼합되어서 존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2단계 중에서 유선 조직만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가슴의 체지방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젖꼭지만 똑 들어가 보이는 함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유선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지방 흡입만 했을 경우에는 주변의 지방은 충분히 빠졌지만 여전히 젖꼭지가 튀어나와 보여갖고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의 경우 유륜 밑에 1c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조직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안쪽에 충분히 압박을 해주는 치료 과정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가슴 위에 붕대도 감고 있을 수가 있고 복대도 착용하고 추가적으로 압박복까지 충분히 착용을 해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붕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 정도 혈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음날까지 착용하시게 되고 혈종이 충분히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실밥을 뽑는 7일째까지는 압박복하고 복대를 다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후 7일째 실밥을 제거한 이후에는 이런 복대도 제거하고 압박복만 입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런 압박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달 정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안에 내용물을 빼내게 되면 밑에 있는 가슴 근육하고 겉에 있는 피부하고 잘 유착이 돼서 붙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팔을 많이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공간이 좀 너덜너덜 거릴 수가 있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복을 통해서 1달 정도 충분히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이 좀 더 잘 잡힐 수가 있고요. 또 여유증 수술 후 해결은 되었는데 혹시라도 흉터가 너무 심해서 내가 티셔츠는 입을 수 있지만은 수영장 같은 곳에서 탈의를 하지 못하실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륜 밑에 1cm 미만, 대략 한 7에서 8mm 정도 굉장히 작은 미세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에는 거의 걱정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술 후 그 다음날부터 이제 출근하시고 학교 가는 등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지만 헬스장이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운동, 축구처럼 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술 후 1달째부터 가능하시기 때문에 1달째까지는 그런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시고 회복에 좀 더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여유증 수술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여유증 수술이 당연히 보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여유증 수술 자체가 보험이 된 거,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된 거는 지금 대략 한 횟수로 4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 여유증 수술에는 이전에는 완전히 미용수술, 그냥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술비도 굉장히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용도 비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건강보험 급여에 맞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금액 자체도 한 100만 원대로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 문턱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요. 대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려면 아주 당연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신 외국인들이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방 초음파 또는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실제 요순 조직이 증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증식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이먼 등급에서 2A 단계 이상이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분들이나 혹은 미성년자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고 6개월 동안 경과 관찰을 하고 성인 이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유선 조직이 증식이 관찰되지 않는 지방형 유방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먼 등급상 가장 아래 단계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인 경험이나 최근 여유증 통계를 보면 대략 10명 중에서 7분에서 8분 정도는 충분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기보다는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남성분들의 여유증 고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